일반적으로 급여를 2, 300 받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내가 직장인이지만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계속 이어서 연재하는 방송을 좀 찍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자아 성찰을 위해서 다닌다? 그러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대부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에 다니는 거죠. 돈에 사실 되게 민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경쟁사보다 급여를 조금 적게 준다거나 복리후생이 좀 안 좋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직을 많이 고려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직이 어렵다 라고 하면은 급여를 높이는 데에 대부분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열심히 성과를 내서 승진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승진을 사실 막상 좀 해봤자 기대만큼의 또 연봉은 오르지 않죠. 사실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 대비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명목상 연봉은 오른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는 마이너스 연봉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면 요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임원이 되면 내가 돈도 많이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일부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봉, 성과금을 포함을 해서 몇십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극소수의 얘기니까 좀 논외로 하고, 그럼 일반적인 직장에서 임원 수준의 급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장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몇 억 정도 될 거예요. 3억이라고 잡아봅시다. 내가 내는 세금은 절반이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은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임원 정도의 나이대가 됐으면 자녀가 있겠죠. 자녀가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그럼 생활비를 하고 남는 잉여 자금을 보면 1년에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억이 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평균가는 이미 12억 원을 넘어섰죠. 사실 핵심지는 20억 혹은 30억 그 이상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임원이 될 나이대가 되면, 적은 나이대는 아니죠. 거의 한 50대, 60대일 텐데, 임원을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어야 한 5년일 텐데, 5년 정도 내가 요 정도 연봉을 받는다? 실질 연봉은 1억 5천인데, 요거 가지고는 윤택한 삶,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옵니다. 대기업 임원인 분들도 상담 문의를 하시고요. 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가진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이 있으셔가지고 투자를 더 잘한 사람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임원 같은 분들은 사실 직장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아 넣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재테크에 사실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은 사실 후회를 많이 하시죠. 돌아보면은 내가 급여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심지어 임원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급여를 2, 300 받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된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대출을 의미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출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서 어떤 자산에,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어떤 사람에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레버리지 지수가 나올 것이고, 그 레버리지 지수를 높여야지 우리 이제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고 주택이 없죠. 무주택자예요. 이러신 분들은 레버리지 지수를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 0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게 하나도 없죠.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거고,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도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할 테니까 레버리지를 이제 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직장인이죠. 이번에는 유주택자입니다.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지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1 정도 될 겁니다. 유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택을 적어도 한 채 이상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실 일을 해주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하나 쓴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직장인의 유주택자에 플러스가 하나가 더 있죠. 최근에는 어떤 급여 외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 지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2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급여의 소득을 올릴 때 이거는 근로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로 투자, 뭐 노동 투자라고도 하죠. 절대 노동 소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당장에 내가 이제 근로는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들어가는 근로가 사실 노하우가 쌓여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급여의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장인이거나 혹은 이제 사업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유주택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본인의 사업장이 있죠. 시스템이 있을 거고 사업장에 직원까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레버리지 지수가 3 정도 됩니다. 그 유주택자도 있겠지만 뭐 다주택자가 있겠죠. 사업장의 개수도 여러 개 늘릴 수 있는 것이겠고 그 사업장 개수에 뭐 직원의 수도 이렇게 늘어날 테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지수는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현재 1번에 있는 분들, 직장인이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레벨 1이 돼야 되겠죠. 지수를 1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2번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3번, 3번이 됐다라고 하면 4번의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2번까지는 잘 합니다. 요 3번과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방법도 잘 모르고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단기적인 노동 소비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급여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만 끝나는 이런 노동 소비를 해서 하지는 말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 투자가 돼서 노동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현재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칠게요. 유주택자거나 무주택자거나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로 이제 주제를 선정해야죠. 주제를 선정을 할 적에는 내가 뭐 그냥 취미 활동이고 좋아하는 거를 해서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사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을 할 적에는 그 주제가 돈이 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돈이 되는 것은 뭐 물건 자체가 좀 싸다, 내가 파는 아이템이 좀 싸다라고 하면은 개수를 좀 많이 팔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용 자체가 좀 비싼 걸 팔아야 돼요. 그런 주제를 1차적으로 선정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반드시 이제 온라인이어야 됩니다. 향후에 내가 뭐 오프라인 사업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바로 내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사람을 먼저 모으는 게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 인원수는 최소한 수천 명 정도는 이제 모으는 게 좋죠. 모으는 방법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그런 공간에 특정한 주제로 사람을 모으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니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니즈를 가지고 작게 처음에는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게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파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물건 같은 거를 그 주제를 장기적으로 돈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시스템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그때는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홈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전자 결제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내가 직장인이지만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월급쟁이로서 그냥 승진을 통해 가지고 임원이 돼봤자 뭐 임원이 되기도 어렵지만은 임원의 연봉을 가지고 사실 뭐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요.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을 다 갈아 넣은 거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여력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1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2번을 향해 가시고요. 2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3번, 3번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4번을 가야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어떤 수익이 생길 겁니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생길 건데 이걸 그냥 소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소비를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자산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재투자를 해 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뭐 50억 100억대 자산가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